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스템 창고의 모든 것이 창모의 한준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제가 올렸던 결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약간 다큐처럼, 그리고 시창모의 그 영상 중에서 아마 제 기억에 가장 길었던 영상으로 기억을 하는데, 쪽집게 강의처럼 이제 강의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웃지 못하고 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끝까지 보시면 결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거고, 어떤 환경에서 결로가 생기는지,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결로라는 것을 없앨 수 있는지, 일반 창호에서부터 독일식 시스템 창호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결로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결로는 당연히 창문 유리에 맺힌 물방울이 생각이 나겠죠. 그게 결로이니까. 자, 이 결로를 많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변에 곰팡이가 있고, 뭐 이렇게 나무나 주변에 뭐 도배지나 이런 마감들이 오염이 된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 결로가 사실 물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가장 치명적인 게 곰팡이죠. 곰팡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곰팡이는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가 독일인데, 독일에서는 이 곰팡이가 생기면은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인가요? 이 약간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을 하고, 이렇게 전문 장비를 통해서 곰팡이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부분들은 뭐 수세미로 그냥 닦고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곰팡이를 제거를 하고 1차, 2차 단열 페인트를 이렇게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없어질 곰팡이가 아니죠. 환경을 제대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이 결로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곰팡이도 있지만, 건물의 미관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마감이나 벽지 들이 들떠요. 특히 마감을 목재로 하신 분들은 목재가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부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마감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얼룩도 문제가 있고, 목재로 지은 집 같은 경우에는 결로가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을 썩게 하기 때문에 구조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결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결로가 어떤 환경에서 생기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결로가 왜 생기나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쉽게 온도, 습도 때문입니다. 근데 온도가 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예요. 자, 보시면 제가 가장 쉽게 많이 예로 드는 게 뭐냐면, 겨울철에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에 생기는 결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갔을 때, 실내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결로가 잘 생겨요. 그리고 안경은 계속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따뜻한 곳에 차가운 표면이 생기면 결로가 생기기 쉬운 조건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여름철에 뭐 시원한 물을 꺼내서 컵에 따르면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죠. 이것도 결로입니다. 따뜻한 여름철에 시원한 물을 컵에 따르면 그 컵의 표면 온도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 표면 온도와 공간의 온도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여기가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습도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습기가 있지 않으면 결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로가 물방울이 그냥 아무 데서나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외계인 기술이 아니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 공기 중에 숨어 있다가 표면 온도가 차가운 곳에 딱 붙어서 그게 많아지면 물방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곳일수록 결로가 쉽게 생긴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사무실에는 그렇게 결로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실은 보통 건조하거든요. 사무실에서 물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하고 화장실이 보통 멀리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결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제 주방이랑 화장실을 많이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사실 말할 것도 없는 곳은 사우나죠. 사우나, 목욕탕. 거기에 창문이 있으면 그냥 거기가 그냥 물이죠. 결로가 그냥 항상 있는 곳. 그리고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겨울철에 국밥집이에요. 국밥집이 내부에서 국을 계속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실내는 따뜻하죠. 그러면서 그걸 물을 계속 끓이니까
그 국에서 올라오는 나오는 그 수증기가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한 채 있는데 보통 상가의 창문은 얇거든요. 단판 유리로 한장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문의 표면 온도는 차갑죠. 그렇기 때문에 결로가 가득한 곳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습기가 적은 곳과 습기가 많은 곳에 이렇게 결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내 공기의 온도 그리고 창문의 유리 표면 온도 그 공간의 습도 요 세 개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결로가 생기느냐 그것을 굉장히 쉽지만 복잡하게 보여주는 표가 있어요. 자, 이게 습공기 선도라는 그래프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숫자가 있고 막 선들이 있고 막 휘황찬란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볼 것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따라와 보세요. 여기 건구 온도가 그냥 그 공간의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써 있는 1, 10, 20, 30, 40 여기도 20, 30, 25, 30 이렇게 있죠. 요거는 상대 습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 습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온도는 그냥 쉽게 유리의 표면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상황으로 가볼게요. 제가 있네요. 그 공간의 온도가 그 당시에 33도였어요. 여러분 33도의 공간에 가보신 적 있어요? 거의 있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사우나 같은 곳인데 33도 그 공간의 온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33도를 찍어요. 그런데 55% 상대 습도라고 여기는 체크는 해놨는데 사실 이걸로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면 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3도 온도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요게 상대 습도라고 그랬죠. 이 상대 습도가 50% 있는 요 공간, 요 선이 만나는 곳까지 가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곳이 결로가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생각하지 말고 왼쪽으로 쭉 가면 돼요. 상대 습도가 100% 있는 곳 왼쪽으로 쭉 가면 21도 정도 나옵니다. 그죠? 이 21도 뭘 의미하는 거냐? 유리 온도가 21도가 되면 그때부터 결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리 온도가 이 창문의 표면 유리 온도가 21도보다 낮으면 무조건 결로가 생긴다. 21도보다 높아야 결로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1.6도의 결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그래프랑 똑같네. 그래서 막 신나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결로가 생긴 데를 다 찍어 보니까 다 21도 정도 된 거죠. 결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온도가.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그거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온도를 한번 낮춰볼게요. 공간의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30도로만 낮춰도 이렇게 쭉 가면은 19도가 돼야만이 결로가 생깁니다. 창문의 온도가. 자, 그리고 25도로 낮춰볼게요. 그러면은 창문의 온도가 14도가 돼야만이 결로가 생겨요. 21도에서는 결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실내 온도가 25도면. 근데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 실내 온도를 25도 정도? 20도에서 25도 사이로 맞춰 놓잖아요. 따뜻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33도는 굉장히 높은 거였고 결로가 생기게 만드는 온도였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집은 결로가 생기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누수가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금었던 습기를 다 빼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뗀 거예요, 불로. 근데 환기를 안 해서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자, 실내 온도를 20도까지 낮춘다라고 한다면 표면 온도가 9도가 돼야만이 상대 습도가 50%일 때 표면 온도가 9도가 돼야만이 결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저희가 결로에 대한 컨텐츠를 찍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갔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비교를 하자면 이제 단열 성능이 낮은 뭐 하이샤시나 뭐 이중창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33도일 때
상대 습도가 50%일 때 21도가 돼야만이 결로가 생기는데 독일식 시스템 창호, 단열 성능이 높은 창호니까 21도였던 거죠. 표면 온도가. 표면 온도가 16도, 뭐 15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열 성능이 낮은 창문을 썼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이 결로가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를 쉽게 떨어뜨리지 않는 단열 성능이 높은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했을 때는 결로가 생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외부의 온도가 영하 19도인가 그랬어요. 근데 창문의 온도가 21도였다. 굉장한 단열 성능을 가진 성능을 보여준 거고 독일식 시스템 창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창호였다면 이미 결로수가 어마어마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창호는 단열 성능이 낮은 창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30도일 때는 표면 온도가 19도일 때 상대 습도가 50%면 결로가 생겨요. 자, 근데 상대 습도를 30%로 낮추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실내 온도가 30도인데 상대 습도가 30%면 쭉 갔을 때 11도가 돼야만이 결로가 생깁니다. 11도 아래로 떨어져야 결로가 생겨요. 자, 그러면은 표면 온도가 21도에서 결로가 생겼던 상대 습도 50%에서 환기를 조금만 시켜줘도 30%까지 금방 떨어지니까, 그러면 표면 온도가 11도까지 떨어져야만 결로가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결로가 생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자, 상대 습도가 50%일 때는 실내 온도가 25도일 때 14도부터 결로가 생기는데, 상대 습도 환기를 조금만 해줘서 환기를 조금만 해줘서 상대 습도를 30%까지 낮춰준다면 실내 그 표면 온도가, 유리 표면 온도가 6도가 돼야만이 결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열 성능을 높은 거를 높은 창문을 사용을 해서 표면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표면 온도가 낮아도 어느 정도 떨어져도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환기, 그러니까 상대 습도를 낮추는 작업인 환기를 해주는 것은 독일식 시스템 창호뿐만 아니라 모든 창문에서 결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이 좀 어렵나? 자, 그러니까 환기를 하는 것이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가장 쉬운,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흥분하면서 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많은 건축회사에서 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열 성능이 안 좋은 싸구려 창문은 실내 온도가 25도일 때 상대 습도가 3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온도가 6도 이하로 떨어져서 결로가 생기니까 문제인 거죠. 독일식 시스템 창호는 6도 이하로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시공만 했다면. 그러니까 독일식 시스템 창호로 하시고 상대 습도를 50%까지 높이지는 마세요. 상대 습도를 50% 이상 높인다는 것은 결로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습도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결로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건가? 환기만 해주면 되나?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기부터는 되게 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딱 짚어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은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